나이 든 여성들 중에서도 남자가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평소에 마음속으로 외치는 마법의 주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누군가와 만날 일이 생겼을 때 이상하게 연애운이 잘 풀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남자에게 사랑받는 마법의 주문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의 마음가짐과 내면을 바꾸는 것이 현실을 바꾸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그저 허울 좋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고도 사랑받는 여성이 되기 위한 마음가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애 잘하는 여자들이 마법의 주문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남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 어떤 여자는 평생 상처 주는 남자만 만나고 왜 어떤 여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늘 존중받는 사랑을 받을까요? 그 차이가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여자다라고 믿는 그 한 문장이 평생 만나는 남자의 레벨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평생 만난 남자들이 왜 그런 남자들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지도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만드는지에 대한 철학적 통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이런 말을 입에 담습니다. 나는 남자 복이 없어. 나는 늘 이용당해. 나는 늘 떠나는 쪽이야. 나는 참는 여자인가 봐.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해. 이런 말들을 그냥 불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말들은 그저 불평이 아니라 정체성을 만드는 주문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반복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문장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그 정체성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 자신을 어떤 여자라고 말해왔나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왔나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주파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라디오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어느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느냐에 따라 들리는 방송이 달라지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끌어당기는 남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7세의 정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이렇게 말하며 사셨어요. 나는 누군가를 챙겨줘야 사랑받는 여자야.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병약했고 어머니는 항상 바빴습니다. 어린 정미는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끔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우리 미는 착하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착하다는 말, 챙겨줄 때만 듣는 그 말. 그 말이 정미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챙겨줘야 사랑받는 여자. 그리고 그 정체성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첫 남편은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 않았고 집안일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참았습니다. 내가 더 잘 챙기면 그 사람도 변할 거야.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50대 후반에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며 정미에게 이것저것 부탁했고 정미는 또 챙겨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챙겨줘야 사랑받는 여자. 이 주파수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고 그 주파수에 맞는 남자만 끌어당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과거의 기억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현재의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린 시절 주입된 믿음이 지금도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만든 가짜 정체성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면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면 강하다.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뿌리를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연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연애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더 깊은 뿌리는 훨씬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표현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말없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니까요. 침묵이 편안함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말로 표현하는 남자를 만나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소리 없는 희생을 배우며 자란 딸은 어른이 되어서 고마워할 줄 모르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불안정한 사랑만 본 아이는 평온한 사랑을 만나면 오히려 지루해합니다. 긴장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는 평온한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익숙한 불안을 찾아갑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만든 문장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주입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남자를 만나야 하는 진짜 이유는 좋은 남자를 고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만 많은 남자를 만나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아, 나는 호들갑스러운 사랑에 쉽게 취하는구나. 감정 표현이 없는 남자를 만나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아, 나는 표현 없는 안정감도 불안해하는구나. 규칙적이고 평온한 남자를 만나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아, 나는 평온함과 잘 맞는 사람이구나. 이 과정이 없으면 당신은 평생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 모릅니다. 연애는 남자를 아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아는 과정입니다. 68배 선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모두 잘 안 됐어요. 첫 번째 남자는 너무 적극적이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만나자고 했죠. 선화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만나도 말이 없고 감정 표현도 없었어요. 선화는 답답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했어요. 그런데 선화는 이상하게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때 선화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느끼는구나. 규칙적인 게 지루하게 느껴지는구나. 이게 선화의 정체성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결혼 생활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안정이 오히려 낯선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선화는 평생 좋은 남자를 만나도 헤어졌을 겁니다. 왜 헤어지는지도 모른 채요. 하지만 깨달은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문제구나. 내 정체성이 안정을 거부하는구나. 이걸 바꿔야겠구나.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도 관계는 깨집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연애에서 마음은 곧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여자라고 규정하느냐가 만나는 남자를 결정하고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정체성은 바꿀 수 있나? 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바꾸려면 먼저 붕괴가 일어나야 합니다. 시니어 여성들은 어느 순간 이런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떤 여자였지? 왜 평생 같은 남자만 만났을까? 이 혼란이 두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변화의 신호입니다. 오래된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내 영혼은 내 생각이 물들인 색을 띈다.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건 오래된 생각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이제 와서 뭘 바꿔? 하지만 이건 잘못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만든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기를 환영하세요. 붕괴 이후에 재설계가 시작됩니다. 정체성 재설계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이런 여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만드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존 정체성이 이랬다면 나는 이용당하는 여자다. 새로운 정체성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여자다. 기존 정체성이 이랬다면 나는 표현 못하는 남자만 끌린다. 새로운 정체성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나와 정서 속도가 맞는 남자를 선택한다. 기존 정체성이 이랬다면 나는 혼자인 게 편하다. 새로운 정체성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원하면 함께할 수 있는 여자다. 기존 정체성이 이랬다면 나는 참아야 사랑받는다. 새로운 정체성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여자다. 이 문장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에서 주체자로 바뀝니다. 당하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정체성은 마음의 주파수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주파수가 바뀌면 끌어당기는 사람이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체성을 막 바꾼 여성에게 묘하게도 옛날 남자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전 남자가 연락하거나 애매했던 남자가 다시 들이대거나 책임 회피형 남자가 접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우주의 시험입니다. 정말 바뀌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전에는 이런 남자에게 흔들렸잖아. 지금도 흔들리니? 이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 주파수가 바뀝니다. 73명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무시하던 남자와 결별하고 나는 존중받는 여자라는 새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그 남자가 다시 연락했어요. 미안하다고 달라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의 명자였다면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받아요. 하지만 나는 이제 그 관계로 돌아가지 않아요. 나는 존중받는 여자니까요. 그 순간 명자의 주파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2달 후 전혀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감정 표현이 분명하고 명자를 존중하는 남자였습니다. 명자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남자도 있구나.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자의 정체성이 그를 부른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세요. 좋은 남자가 오기 직전에 나쁜 남자가 몰려옵니다. 이건 함정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당신의 주파수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여자는 어떤 남자를 끌어당길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안정된 남자입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예측 가능합니다. 둘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남자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남자가 아닙니다. 셋째, 책임이 분명한 남자입니다. 애매하게 굴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넷째, 여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남자입니다. 밀어붙이지 않고 기다릴 줄 압니다. 다섯째, 여자를 편안하게 만드는 남자입니다. 긴장시키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남자들은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자의 정체성이 그들을 부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린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운 후에 좋은 관계가 시작됩니다. 남자가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바뀌어야 남자가 바뀝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바뀌면 다른 남자가 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어떤 여자는 평생 상처 주는 남자만 만나고 왜 어떤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늘 존중받는 사랑을 받는가? 이제 답을 아시겠죠?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낮으면 관계는 불안정해집니다. 정체성이 높으면 관계의 격이 올라갑니다. 사랑은 남자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여자다라는 정체성이 사랑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한 여자라고 믿으면 소중히 대하는 남자가 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참아야 하는 여자라고 믿으면 당신을 무시하는 남자가 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아니라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소망은 머릿속 생각이지만 정체성은 존재의 진동입니다. 진동이 바뀌어야 끌어당기는 것이 바뀝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내가 아직 아닌 모든 것은 버려라. 정체성을 바꾸는 건 가짜 나를 버리는 겁니다. 상처가 만든 나를 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만든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입니다. 나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입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여자입니다. 이 문장들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 당신의 주파수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맞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연애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남자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남자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이 외롭다면 그건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체성이 낮아서입니다. 정체성을 바꾸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새로운 문장을 만드세요. 나는 사랑받는 여자다. 나는 존중받는 여자다. 나는 선택하는 여자다. 나는 행복한 여자다. 이 문장을 매일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주파수가 바뀝니다. 주파수가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연애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자로 살 것인가, 사랑받는 여자로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사랑도, 당신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믿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